다 동유적 문화라고 주장하던 것이 여러 이제 학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중화 문명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명의 성격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요하 문명과 이제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문명하면은 문화보다 조금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하 문명은 뭐냐면 지금의 하북성, 그다음에 내몽골, 그 요농성, 뭐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동기 문화로 이어지는 그 고대 문명인데,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홍산 문화라는 것은 그 중에 한 문명인 거죠. 그 요하 그 문명 속에 이 홍산 문화라는 하나의 이제 작은 문화가 요하 문명의 한 틀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 요하 문명이라 그러면 보통 서기전 그 8,000년에 시작하는 신라 문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홍산 문화는 서기전 5,000년 전에 시작하는 이제 그런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화가 나중에 우리 이제 고조선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 문명이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하 문명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홍산 문화죠. 문명이 문화보다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입니다. 근데 홍산 문화라고 이제 이름 붙은 거는 저 내몽골에 가보면 내몽골에 이 적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적자가 붉을 적자인데 그 내몽골에 가보면 그 산들이 전부 다 빨간 산이에요. 그래서 그 적봉, 그리고 홍산도 붉은 홍자 쓰니까 그 이제 붉은 것을 그 상정해 가지고 이제 홍산 문화, 예전엔 적봉 문화라고도 부르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홍산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요하 문명, 뭐 홍산 문화 이쪽이 중요한 건, 이 문명이 알려지게 된 거는 뭐 20세기 초에 알려지게 됐는데, 도리류조라는 이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도리류조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이 내몽골 쪽에 가가지고 당시 이제 몽골족 그 왕족 집안에 이제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인류학자예요. 내몽골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적석총, 그러니까 돌로 만든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적석총은 그 우리 민족은 돌하고 관계가 깊은데 그 왜 그런지는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이제 매장 풍습이에요. 도리류조가 그 이쪽 지역에 이제 중원의 황하 문명과는 아주 다른 그 형태가 다른 문명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처음 일본 돌아가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별로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1931년도에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부위를 초빙해다가 이제 만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만주국은 내개성, 뭐 열하, 흑룡강 뭐 해가지고 그 길림해서 요령 그 내개성에 약 3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 만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정교한 그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주국을 이제 중국의 장개석 정권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와 만몽, 당시에는 만주와 몽골 해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은 만몽이라고 불렀는데, 이 만몽은 그 중국과 다르다라고 해서 만몽 분리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만몽 분리 정책의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그 요한 문명, 홍산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시 만주국이 이제 성격이 복잡하니까 만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오족 협화 정책이란 걸 써요. 오족은 뭐냐면 일본, 그다음에 이 조선, 그 만주, 몽골, 중국의 한족, 이렇게 5개 민족이 이제 그 같이 협파해서 이제 만주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협파라는 건 다 말장난이고 이제 만주국의 실권은 부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동군 사령관에게 있었어요. 일본이 만주 지역을 지배하려고 보니까 일본인들은 거의 숫자가 없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오족협파란 이름을 내걸어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심은 어쨌든 만주와 몽골 지역을 중국에서부터 이제 분리하는 정책이었고 일본이 이 홍산 문화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통이 다르다. 그래서 이 만주와 몽골은 그 중국 문명과 전혀 계통이 다른 이제 다른 문명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이제 만주국을 중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이제 이론적 근거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고고학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지극히 정치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려고 맘먹으면 아주 정치적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은 고고학을 갖다 만주국에 시행할 때는 중국하고 분리하는 정책으로 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시행할 때는 그 한국의 고고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제 이런 용도로 썼는데 앞뒤가 서로 이제 안 맞는 말들을 한 거죠. 그 이제 항상 제국주의 역사학이라는 거는 다 분절적인 역사학이야.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의 역사학을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몽 분리론을 주장하니까 중국의 그 양계초의 아들인 양사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양사영이라는 학자는 하버드에서 대학원을 하고 다시 이제 그 하버드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중국으로 귀국했는데 중국 중앙연구원에 어언 연구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데 중국은 어언이라고 하죠. 그 중앙연구원 역사 어언 연구소에서 이제 고고학을 쭉 하는데 이 양사영이 중국에서는 전야 고고학, 그러니까 들판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하버드에서 배운 이 고고학 발굴 기술을 최초 중국에 적용했던 이제 그런 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사영이 일본의 의도에 맞서가지고 이 동북 네개성을, 그러니까 만주군 네개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중국 민족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화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1930년대에 들어서 그 분쟁이 상당히 이제 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1945년 패망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중국에서 이쪽 지역에 이제 발굴에 나서가지고 이제 홍산 문명, 그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요한 문명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고학이라는 건 별로 고고학은 물론 이제 유물로 말하는 것이지 이제 문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물이 유적이나 유물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를 가지고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1987년도 경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민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이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이 조유족이다. 새 조자와 이제 민족 이자를 쓰는 이제 조유족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조유족은 동이족 문화죠.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는 동이족 문화라고 중국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장박천이라는 또 다른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홍산 문화는 조유족 문화가 아니라 황제족 문화다. 이제 황제는 그 사마천이 중국사의 시작을 황제부터 시작하는데 그 황제의 손자인 전옥족이 만든 그 문화가 이 홍산 문화고 요한 문명이고, 그래서 이 요한 문명은 중국의 문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황제족이 뭐 지금의 요한 문명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뭐 하북성에서부터 그 내몽골, 그다음에 그 이 요농성 이 일대 걸친 이제 광범위한 그런 문화인데 이 장박천이 황제족의 문화라고 주장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뭐 황제족들이 중국 북방까지 와가지고 만리장성 북쪽까지 와서 활동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 그러니까 이 민족을 나누면 중국에서는 이제 동이족과 하와족을 나눌 수 있는데 전혀 하와족 문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바로 이 요하 문명도 이제 그 중화민족의 문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서 거의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뭐 숫자가 중국 학자 많든 적든 처음에 정치적 고려 별로 없이 주장했을 때는 다 동유족 문화라고 주장하던 것이 여러 이제 학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중화 그 문명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문명의 성격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요하 문명이라는 19세기 초에 이제 발견된 저 문명에 대해서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연구 자체를 안 해요. 우리 이제 고조선 고구려 선조들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그런 고대 문명이 나왔으면은 일단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고, 그럼 가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연구부터 안 하면서 그 결론은 잘 내려요. 우리 거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남한 강단사학하고는 조금 다른 민족사학계 쪽에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홍산 문화를 보다 이제 깊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연결되는 뭐 동유족 문화다라고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홍산 문화, 그러니까 요하 문명, 이쪽은 먼저 시기적으로 따져도 그 요하 문명은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 황하 문명보다 시기가 상당히 빨라요. 보통 약 학자에 따라서 1000년 빠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요하 문명의 가장 빠른 것이 신락 문화라는 것인데, 신락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서기전 8000년 전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황하 문명의 핵심이 앙소 문화인데, 앙소 문화는 서기전 5000년 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비교하면 이 요하 문명이 그 황하 문명보다 무려 이제 3000년이나 빠른 문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명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역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요하 문명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문명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가점 문화인데, 하가점 문화는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하가점을 가봤는데, 옛날부터 뭐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속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층 문화는 더 옛날 문화고, 그 아래쪽에 있는 문화고, 상층 문화는 그 위에 있는 문화인데, 하가점과 하층 문화는 중국에서도 보통 BC 그 2200년 경부터 시작하는 문화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가점 상층 문화는 BC 약 1500년 전부터 시작하는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도 이미 그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는 그 고조선식 그 청동기라고 말하는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하 문명에서 그 BC 8000년 전부터 신락 문화에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선조들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이제 하가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하가점 상층 문화가 고조선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학자들이, 중국의 학자들도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남한의 이제 그 민족사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안춘배 교수님이라고 그 부산시 문화재 위원장 하셨던 고고학자 같은 경우도 그 고조선 그 문화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고대, 지금으로부터 이제 BC 8000년 전이니까 그냥 그 시기로 말하면 10,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고조선까지 쭉 연결되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 홍산 문화 이쪽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조선 문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그쪽 여러 답사를 가봤는데, 그쪽에 이제 박물관들 가보면 그 고조선식 뭐 동검들이 뭐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걸 고조선이라고 말하면
중국에서 하는 동북공정 논리가 다 무너지니까 대단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산용문화다 또는 동호문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개탄스러운 거는 이게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중국 가서 그 중국 학자들하고 어울리고 대접받아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거는 산용문화다, 동호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산용 동호라고 할 수 있는, 산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식 동검이다. 다른 말로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산용문화라고 말하려면은 산용문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체계적인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중국에서 고조선을 부인하기 위해서 산용문화다, 동호문화다라고 하는 걸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중국 걸 따라가지고 산용문화다, 동호문화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주장하게 된 배경은 남한의 강단사학자들까지도 중국 입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잘못된 연구 경향이나 연구 현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